이번에는 한양대 수리논술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논술 전형을 다루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네. 논술 전형에서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을 실시하지만, 네. 하루에 3타임 나눠서 실시한다고 했어요. 오전에 1타임, 오후에 2타임 실시하는데 각 타임별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타임의 점수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비교하면은 자칫 잘못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오전에 본 학과들은 오전끼리만 점수를 비교해야 되고, 오후 1에 본 학과들은 오후 1에 본 학과들끼리 점수를 비교해야 되고, 오후 2에 본 학과들은 오후 2에 본 학과들끼리 점수를 비교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오전 1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논술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주로 이제 비인기 학과, 이런 학과들이 좀 많이 보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후 1에는 공대 내에서도 인기 학과들, 이런 학과들이 시험을 보고 있고요. 오후 2는 한양대학교 다이아몬드 학과, 자연계 다이아몬드 학과 4개 있죠.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에너지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있는데 요거 4개하고 의예과가 같이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인문계열 할 때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의 의미는 뭐다? 네, 같은 시간대 시험을 본 학과 중에서 경쟁률이나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빨간색이라고 얘기했고요. 오렌지색 계열은 경쟁률이나 점수가 가장 낮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년도 경쟁률을 봤을 때, 네, 경영학부 자연이 74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고요. 물리학과가 49대 1로 가장 낮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18, 19년에는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검은색은 뭐냐? 네. 지금 생명공학과, 수학과, 수학교육과, 원자력공학과가 이제 이렇게 검은색들이 있는데요. 이 학과들은 시험 보는 타임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자, 18년도에는 생명공학과는 오후 1에 보고요. 19년도에도 오후 1에 봤어요. 그러니까 오후 1에 경쟁률과 이런 점수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반면에 20년도에는 오전에 본 거죠. 그래서 여기가 비어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수학교육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원자력은 왔다 갔다 하고 올해는 다시 오전으로 갔습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학과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후2가 가장 적으니까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점수가 상대적으로 오후 1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네요. 오후 2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낮아 보일 수 있어요. 77점인데 여기는 다 80점대. 그런데 이걸 그러면 이제 단순 비교하면은 여기가 더 합격하기 쉽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융합전자공학부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본 문제가 여기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77점 정도 맞는 학생이면 여기 가면은 충분히 90점을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 비교가 위험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계열 이제 타임별로 학과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우리가 논술 전형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는 작년 2020학년도 경쟁률이 무려 311대 1입니다. 경쟁률만 봐도 의예과 논술 전형에 합격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부산대 의예과하고 이화여대 의예과가 논술 전형이 또 폐지됐어요. 그럼 논술 전형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더욱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의예과 논술 전형 자체가. 네. 자, 한양대 의예과 논술 전형의 특징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자연계 논술 전형은 기본적으로 수리 논술 2문제를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9년도에는 수리논술 2문제로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한양대가 위에 까만 논술 문제 유형을 조금 변경해서 수리논술 1문제, 언어논술, 인문논술 1문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4개 학과가 한양대였고, 자연계, 다이아몬드 학과들이 되겠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학과이기 때문에 지원도 빵빵하고, 지원이 빵빵하다는 거는 들어가면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한데, 거기서도 좀 편차가 나는 편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는 경쟁률이나 점수가 가장 높은 편이고, 에너지공학과는 경쟁률이나 점수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이제 생각해보면,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또 학생들이 많이 접하게 되면서 요즘 어느 대학이나 어느 전형이나 그 다음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경쟁률이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걸 이제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에서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전자공학과는 전통적으로 인기학과고 취업률 잘 되던 곳이니까 학생들에게 일정하게 이제 어느 정도 선호를 받는 편인 거고요. 자동차 공학과는 사실 인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국민대하고 한양대밖에 없어요. 그럼 자동차 덕후나 이런 학생들은 저기를 무조건 지원하는 경향성을 보여요. 반면에 에너지공학과는 요즘에 관심 있는 학생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다이아몬드 학과 중에서는 경쟁률이나 합격 점수가 3년치를 봤을 때 낮은 편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모집 인원도 굉장히 적은 편이죠. 네. 자, 오후 원타임 되겠습니다. 오후 원타임의 특징은 공과대학 안에서 인기 있는 학과와 수학 관련 학과. 요게 이제 오후 원에 시험을 실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과대학에서 인기학과를 뽑으려면 전학이잖아요. 전기, 화생공, 화공, 그리고 기계공학. 그래서 보면은 전기, 신소재 화학 베이스잖아요. 화공, 기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공학과하고 생명공학과는 이제 매년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원자력공학과하고 생명공학과가 18, 19년도에는 오후 원에 봤었는데 작년에는 오전으로 옮겼는데 자, 원자력공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하고 점수가 비슷하게 평균 점수가 형성이 됐어요. 반면에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90점으로 다른 학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2021학년도 입시에서 생명공학과는 오후 원에 모집을 하고요. 원자력은 수준이 딱 오전에 맞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오전에 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학과에 비해서 이제 점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원으로 내렸어요. 내렸는데도 수학과 점수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형성된 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과하고 수학교육과 비교하면은 매년 수학과 학생들의 점수가 조금 더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으면 수학과보다 논술 전형으로 수학교육과를 지원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모집 인원이 적어도 저는 수학교육과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오면 빈틈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제 산업공학과가 그래도 조금 다른 학과에 비해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고른다면은 합격 가능성은 산업공학과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전 원은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쭉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들 선호도가 높은 학과는 생명과학과 정도 이렇게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네, 좀 높은 편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물리학과 그리고 작년에 점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쳐보면은 물리학과가 굉장히 대표하는 비인기 학과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합격하기 좀 빡세진 느낌. 뭐 학종에서도 그렇고 논술에서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네. 자, 여기 안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오렌지색이 많은 곳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즉 의류학과, 실내 건축 디자인, 식품 영양, 간호학과. 뽑는 인원은 많지 않지만 여기가 점수가 낮기 때문에 모집 인원과 상관없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특히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는 네, 14명이나 뽑고 네, 그 재작년에 한번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적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네 학과 중에서 하나를 꼭 한양대가 가고 싶은 학생이 추천한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식품영양학과를 선택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지금 추천한 거는 적성과 흥미를 크게 고려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연계 학생이 한양대를 지원할 때 내가 한양대에 무조건 꼭 합격하는 걸로 전략을 짜고 싶다. 논술 전형에서. 그러면 오후 2보다 오후 1이 오후 1보다 오전에 있는 학과들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오전에 있는 학과 중에서는 이런 학과들을 지원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학과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오후 1 정도에서 내가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럼 뭐 산업공학과 정도 저는 추천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뭐 에너지공학과 점수가 좀 낮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학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생, 그러니까 수학 자신 있는 학생, 한양대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생, 또는 정시에도 한양대를 도전할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네, 자연계열 입시 결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